오행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행만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사실 성격적인 부분이나 그 행동적인 경향성 있죠. 그래서 그 고유의 운동성, 그 다음에 강약, 그 다음에 실관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사실은 질병론이 가장 오행강약을 써서 하기 쉽기 때문에, 실제 질병을 보실 때는 오행론을 많이 다뤄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강약의 어떤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격용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격용을 가지고 할 때 제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니까 강약이죠, 그죠? 강약. 그러니까 신왕하냐 신약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따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도 사실 훈련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택에서 보는 건 뭐냐, 강약이 아니라 이제 격용론을 여러분이 이제 쭉 통해서 그 사주해석을 접근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강약인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격용이 아니고 그 재관의 모양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비교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재관의 모양새. 재관의 모양새. 재관의 모양새가 뭐냐면은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불안정하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 조건. 어떤 조건으로 불안정하냐. 그러니까 이게 깨진 거냐, 이게 조건부냐, 조건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 박성하식 명리하고 그 고전 명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오행에 대해서는 목의 성질이 어떻고 이렇게 쭉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배우는 게 뭐냐면 원령에 의한 태어난 달의 등령의 여부, 계절적인 어떤 그 유리함을 얻었다 못 얻었다 이렇게 따져서, 강한 것은 뭐예요? 강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 억부 논리에 의해서 첫째를 뭐예요? 억제하는 자를 용을 삼는다. 두 번째 뭐냐면 짝지우는 자를 용을 삼는다. 이 죄는 제가 왜 짝지우는 자가 되고 그것을 꺾는 거냐 되냐면, 강한 놈은 기운이 남는 놈은 뭐예요? 남는 놈은 짝을 하나 탁 집어여주면 막 그냥 인생을 막 그 사는데 그냥 막 몰입하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중심으로 할 때는 보편적으로 이게 뭐냐, 이성, 그죠? 재물이죠, 그죠? 재물이다. 즉 활동력이 넘치는 놈, 활동력이 넘치는 놈은 어떻게 하냐? 이미 뭐냐면은 양기 유예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양기 유예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성을 찾아 짝지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을 하나 탁 집어여주면 거기에 막 쫓아다니면서 기운 다 빼는 거죠, 그죠? 다 빼가지고 붙들기만 하면 또 뭐가 돼요? 어떤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식행위가 일어나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안 설치고 안 까부는 거라, 그죠? 중화된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뜻이긴 한데, 그냥 이걸 뭐냐면 밭으로 생각해요. 밭으로 생각하시면 결국은 뭐냐면 힘이 남는 놈은 어떻게 해요? 밭에 가서 곡괭이질을 하고 힘을 쓰면, 그죠? 거기서 뭔가 부산물을 만들어내죠. 부산물을 만들어내고, 그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자기가 몰입함으로써 결국은 결국 생산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결국 자기 능력을 조절하게 되잖아요, 그죠? 밭에 물 줘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않고 결국 자기 기운을 어디다 쏟는다. 밭에 쏟음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강한 놈에게 기운이
강한 놈에게 그 짝을 지어줘서 중화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이제 주로 재를 용으로 써서 용신을 삼는 원리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강한 놈은 뭐냐면 도저히 안 된다. 저놈은 그냥 섬에 가다라. 섬에다 그냥 가둬버리면 힘이 엄청나게 넘치는 거기에 섬나라의 뭐예요? 이게 타잔이 타잔. 하면서 먹고 하면서 이러고 하는데, 그죠? 결국 뭘 당하고 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의해서 관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관제.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 제일 강한 놈은 관으로, 적당히 강한 놈은 재로, 그죠? 짝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타잔도 뭐 제일 강한 놈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안 좋아하느냐? 이게 제일 강한 놈도 마찬가지로 재로 짝 지어서 결국 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관이 있으면 관으로서 용을 삼고, 재가 있으면 재로서 용을 삼는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꼭 따진다면 관이죠.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뭐냐면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뭐냐면은 부여해 주는 거죠. 부여해 주는. 그래서 이제 관을 우선하여 용하고, 여러분 지금 딱 15분 만에 우리 격용법 다 배우는 거죠. 다 천재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짝 지어줄 놈이 없으면, 이거 다 짝이거든요, 짝. 짝 지어줄 놈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설기를 해주는 식신이나 상관이 그죠. 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여자 팔자도 마찬가지죠. 뭐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어떤 존재에서 결국 그 재를 주면, 여인도 뭐냐면은 이 재물을 쫓아가지고, 그죠? 재물을 쫓아서 자기 활동을 거기에 몰입을 하면 재를 그대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여자한테는 뭐예요? 관이 뭐가 돼요? 음양관계잖아요. 음양관계. 그죠? 자기와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관계가 되면서 거기서 자기 조절력, 그 다음에 강한 것이 뭐예요? 관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되고, 거기서 결국 또 뭐냐면 생산성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게 되는 거니까, 여자라 하더라도 관, 재식 요 순서로서 대체로 중화를 갖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 놈은 하여튼 숙제를 자꾸 내줘야 되는 거라, 숙제. 그죠? 숙제를 안 내주면 막 술이나 밤새 퍼먹고 얼마예요. 내를 뭘로 하고 내려갔다가 막 뭐로 아느냐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막 그냥 그죠. 관을 찾든 재를 찾든 식을 찾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식을 찾는 행위가 뭐냐면 밤잠 안 자고 막 밤새 술 빨고 노래 부르고 식신 다음에 식신이 무르익으면 뭐가 돼요? 상관 그죠. 상관의 어떤 행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넘치는 기운을 어디론가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발산시키는 행위가 결국은 이제 식신을 넘어서면 상관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순서에 의해서 이제 용신을 갖다 찾아가지고 그 운이 오면, 즉, 관을 기뻐해 쓰는데 제가 와서 관을 도와주면 좋아진다. 그죠? 숙제를 그죠? 2개를 내주니까, 그죠? 그런 논리로 가는 게 이제 격용론이죠. 그 다음에 약한 거는 뭐예요? 도와주는 게 뭐예요? 첫째로 인성이 되는 거죠, 인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성이 없다면 비겁의로 무리를 지어서, 그죠? 록을 갖다가 짝 지어주는 건데, 거기는 대전제가 있죠, 그죠? 거기는 대전제인데, 저기 이제 강약만을 그 중심으로서 이제 팔자를 접근해 가지고 보는 건데, 그 약의 원인이 뭐냐를 사실은 별로 생각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약의 원인은 첫 번째 뭐예요? 관다. 관이 많아서 생기는 약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억제하는 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내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다. 그 다음에 이게 강한 걸 약하게 해주는 그 어떤 순서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식다죠. 그죠? 식다. 이 사실은 이제 저 격용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더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이제 이런 논리로 차근차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관이 많아서 약해진 것은
결국 뭐냐, 관인 소통을 열어야 되죠. 그죠? 관인 소통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결국 인성을 우선하에 쓰고, 인성을 우선에 쓸 수 없다면 결국 할 수 없이 사성으로 비급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다의 사람이 결국 사는 내용하고, 제다에 사는 사람이 사는 거하고, 또 식상이 많아서 사는 내용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 다름을 대부분 다 무시하고 공부한다는 거죠. 여기에 그 적용론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냥 그 약하면 인성 오면 좋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뭐가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과거 사회에서 이 적용론의 어떤 이런 논리를 충분했던 이유는 과거는 뭐예요? 산업공상 직업 분류가 간단했잖아요, 그죠? 이게 출세한다 하면 마땅히 뭐예요? 그죠? 글을 읽어 벼슬을 하는 데 있는 거니까 그냥 약강의 문제를 해소해주는 운만 만나면 자기가 현달하고 발달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어떤 사회 체제에서 이게 쭉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완전히 산업공상이라는 어떤 모양새가, 그러니까 사 빼곤 다 뭐냐면은 아래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아래 것들. 그죠? 이런, 사실은 그게 직업 분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그러니까 사에 이르면, 물론 사만 되는 게 아니죠. 사가, 벼슬에 이르러야, 그죠? 대부가 되잖아요, 그죠? 벼슬에 이르러야. 공경 대부, 그죠? 그래서 사가 벼슬에 이르러야 대부가 되는 것인데, 벼슬에도 또 못 나가면 뭐예요? 사 밑에 이렇게, 농공상이죠, 그죠? 농공상. 산농공상. 벼슬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것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것만 따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 이런 적용론 논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접근 가능한, 그 사회 구조였다. 그죠? 그래서 저런 게 이제 그냥 너무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만을 위한 뭐예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죠? 그 책에 나오는 것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면 벼슬한 사람들은 팔자가 반듯하다니까. 막 적용론 막 그냥 그대로 딱 들이대면 되게 되어 있는 팔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식신생제격이다. 식신생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 이 기준이었다, 이 기준. 그럼 이때의 식신생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식신은 뭐냐? 휘하잖아요, 휘하. 그죠? 수많은 휘하가 어떻게 해요? 재물을 생산해내느냐. 즉, 휘하를 많이 거두낼 수 있는 무엇에 이르느냐? 벼슬에 이르느냐, 벼슬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뭐냐면, 사가 대부에 이르러야 뭐가 된다고요? 승관, 벼슬에 올라야 뭐냐면, 재물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번영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재물이 무엇을 떠나지 않고 있다. 명예를 떠나고시 않고 있죠. 권력을, 그죠? 그런 사회 구조에서 결국은 이제 적용론에 관한 정리. 그럼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뭐냐면 좋은 샘플들만 모아놓으니까 그 적용론에 관련된 그 수많은 책들을 아무리 볼 때는 오기만 온나 손님 오면 다 받출 것 같아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론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용론을 공부를 하되 강약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만 참작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용신의 은혜, 즉 관을 용하는데 관운이 왔다고 해서 절대 좋다고 말하지 마라. 절대 좋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 만사형통이 없다는 거죠. 만사형통. 만사가 어떻게 형통되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이루어지면 이게 낮에 뭐가 안 이루어져요? 해가 이렇게 밤이 됐다. 밤에 뭐 해가 안 뜨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해라고 하는 것을 기운적인 작용이 결국은 자기가 어떤 뜻을 한번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해로움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관을 만약에 제가 잘 쓰고 있다. 그럼 자기는 관을 유리하게 써도 관이 억제하는 건 뭐예요? 비견급제죠, 그죠? 그럼 비견급제는 뭐냐면 형제 중에 제대로 뭔가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존재가 반드시 발생한다. 예. 그죠? 그런 어떤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뭐냐면 부족해지고 하나를 잘 쓰면 그것에 따른 해로움이 반드시 생긴다. 예. 그걸 전제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 그래 나는 언제 무슨 운이 오면 좋냐 토운이 오면 좋으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 볼 때는 행복한데 실제 사주분석에서는 전혀 별 도움 안 되고 할 말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좋네 토운 왔네 이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 기준에 의해서. 자,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분류법 가지고 접근하기에 너무나 이제 다양한 사회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의 원인 따라서 결국은 관다에 의한 약이라면 관은 뭐냐면 자기가 바꾸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관을 갖다가 이용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관에 결국 이제 이걸 공부를 쭉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넘어가는 게 이제 주로 이제 패턴이죠, 패턴. 아까, 그 직업의 다양한 패턴을 쪼개는 패턴 분류로 이제 결국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뭐 적용법을 이제 막 요사모사하게 이상하게 바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은 관운에도 쓰고, 재운에도 쓰고, 일대도 쓰고, 막 쓰는 모양새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결국 이쪽으로 넘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강약 개념이 너무나 사실 여러분들 습성이 오래 굳어 있다니까요. 딱 보는 순간 야 신앙이다, 신약이다. 계절의 뜻을 얻었으니까 강하다, 약하다.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결국 열심히 하면 일이 넘어온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비교를 해놓고 제가 이제 강약론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을 쭉 해보니까 이게 무언가 많아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약강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약의 원인, 강의 원인. 이 원인이 되는 이걸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바꾸기 어렵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재가 많아서 책에는 나와있죠. 재다 신약, 그죠? 재다 신약 또는 뭐 재왕 신약, 그죠? 재가 왕에서 오는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관다 신약 또 관왕 신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요것 때문에 내가 약해졌다면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용할 거냐. 근데 제가 많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많아서. 즉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이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있다. 이게 호랑이가 이 산 길목을 지키고 있다면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야 돼요. 뭐 별로 그 힘 없는 거래. 무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라도 굉장히 사나운 호랑이라야 이 산길을 가는 홍길동이가 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와 맞닥뜨려가지고 한판 붙었다. 그럼 무승부로 끝났다. 근데 그래도 그거는 뭐냐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아시겠죠? 근데 이게 병든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아무나 지나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꾹꾹 밟고 다니는 그런 호랑이는 역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팔자의 어떤 그 모양새나 힘이라는 것이 비록 약해질지라도 이 관이 뭐냐, 나를 때려잡을 수 있는 관이 무조건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이 잘 생겨야 뭐냐면 이게 소문이 난다. 소문이 되고 전설이 되고 그죠? 역사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깨졌는데, 그냥 막 평범한 사람하고 연애를 깨졌다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잘 나가는 슈퍼스타, 뭐, 연예인하고 하다 깨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깨져도 결국 어디서 인터뷰가 와요? 잘 나가는 스타하고, 그죠? 연애하다 깨져 인터뷰가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좋은 팔자를 만들게 되는, 이게 유명을 만들게 되는, 만드는 힘이더라. 깨져서 결국은 뭐냐, 더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결국은 뭐냐, 센 놈하고 붙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약의 원인을 찾다가, 이놈도 약이고 저놈도 약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냐면, 이 산신령보다 더 무서운 수준의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보다 좀 약한 호랑이가 3마리가 있다. 약한 호랑이가 3마리가 있는 산길을 건너갔을 때에 이게 누가 더 히트 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질 더럽고 그냥 사람만 봤다면 한 방에 이렇게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는 그 산길을 지나간 놈이 뭐가 되느냐.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승부로 끝나더라도. 근데 여기는 뭐예요? 호랑이 3마리가 있지만 다 뭐 힘이 별로 없는 그냥 고만고만한 호랑이라더라. 이러면 이게 큰 판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관의 모양새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내용, 역량 이런 게 결정되더라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일주의 그 강약이 아니라 재관. 그러니까 더 쉽게 우리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목의 기운이다. 그러면 그냥 평평한 평지에 그냥 아름드리 그냥 자기가 소나무가 됐다. 이거 뭐냐면 요 모양은 뭐예요? 제 왕이죠. 제 왕. 내가 뜯어먹고 뭐예요? 영양분을 땡겨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잘 생겼잖아요. 그죠? 잘 생긴 나무니까 지가 뭐 휘영청 자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산비탈에 막 잡석도 있고 흙도 있고 이렇게 섞인 데서 대강 뭐예요? 쪼필쪼필하게 이렇게 자라는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막 절벽 끝에 완전히 막 절벽 끝에 막 이렇게 매달린 나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달린 소나무 아시죠? 그죠? 요 나무의 요걸 뭐 갑이라 한다면 갑이라 하자. 여기서 제일 몸값 비싼 놈이 어떤 놈이에요? 요 산에 요거죠, 그죠? 이걸 근데 규정해 준 건 뭐예요? 씨앗이에요? 아니면은 이 절벽이에요, 절벽. 이 절벽 오행적으로 금이랍시다. 금의 작용이 많다면. 그 절벽 끝에 어떻게 해요? 막, 그걸 갖다가 조화를 갖기 위해서 막 몸이 비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자란, 그죠? 그러니까 이 감목은 뭐냐? 요 놈의 프리미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관이라면 관의 모양새. 관의 모양새가 뭐냐면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결국 뭐냐면 감목의 자기 뭐 지위나 신분이 무엇에 의하여? 이놈에 의해서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격용론을 배우면요. 이 팔자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신월의 감목이다. 이런 패턴이 있으면 금왕에 그죠? 갑이 절지에 떨어져가지고 막 극약이다, 극신약하다 이러나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잖아. 그죠? 죽었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야, 맞아. 역시 극신약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패턴의 사람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보면, 야, 이 극신약이 못 쓰는 팔자다, 이러면. 그죠? 이게 강약론에 의해서 팔자를 보면, 그죠? 가을이 이렇게 중중하여 서 있는데, 종핵이 싹을 제대로 씨앗을 못 틔우고, 돌멩이 위에 돌밭에, 그죠?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돌밭에 싹을 틔웠다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1억짜리다, 1억짜리. 그죠? 이거 일부러 예쁘게 파가지고, 그죠? 파가지고 막 이렇게 조경하는 데 갖다 놓잖아요. 돈 엄청나게 받고, 그죠? 자, 그나마 이제 이 소나무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해요?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 아픔을 감당했기 때문에 뭐예요? 최고의 생존 에너지가 어디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생존 에너지가. 그래서 관이 뭐냐? 세력이 있으려면 한껏 세력이 있어야 된다. 관이. 세력이 있으려면, 그죠? 그 다음 요 패턴은 뭐예요? 그냥,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논두렁에 막, 사람들이 둘러서까지 해놨잖아요. 그죠? 동네 어귀에 보면, 동네 어귀에, 축대까지 쌓아가지고, 그죠? 막 휘영청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보기만 안 나오죠. 보기만 안 그죠? 비견이 없는 모양이잖아요. 비견이 없는 모양. 그러면서 빨아물 재가, 그죠? 잘생긴 모양. 예를 들어 갑일주라면은, 갑인의 오라든지, 위가 탁, 이렇게 생긴 거다, 이거. 요거는 옆에 비견이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너무, 명이 약하면은, 예를 들어 해월 정도로 봅시다, 해월 정도. 해월 정도로 쓰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오행적인 어떤 극히 약한 것을 막아놓은 자리가 있는 데다가 이게 오하고 미하고 하는 것이. 양지 바른 땅을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 희영청 늘어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다복. 다복한데 뭐는 없다? 귀는 없다는 거예요, 귀는 없다. 그렇죠? 이거 어느 팔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약의 원인이 된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힘을 규정하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뭐냐면, 이 숲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되는, 이런 나무들 제일 어정쩡한 나무들이라니까요, 그냥 그 감나무 올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재간이 잘생겼어, 못생겼어요? 재간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어창착 해버리면 이제 골 때리는 게, 갑술의 신월이다. 자, 요 모양은 뭐예요? 요게 뭐가 돼요? 분명히 요 신월의 간목인데, 그죠? 이게 공망이죠, 공망. 공망이니까 뭐예요? 이게 요 안에 있는 돌멩이인데 푸석푸석 잡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술은 뭐예요? 형태상은 토지만 오행대세가 있다, 없다? 오행대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가을에 추전, 그죠? 추전. 아까 팔자는 해월, 가보일, 신. 요런 팔자가 이제 뭐냐면, 그냥 대충 장사미사, 그냥 감남 을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나마 이 팔자도 조금 낫긴 나아요. 왜? 그죠? 기본적으로 금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으니까. 그죠? 그나마 좀 낫긴 나은데, 그래도 이런 팔자들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강약론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가을에 목이 신약하여 수용신한다. 수운이 도래하니 대발한다. 질문하이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좋다니까.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접근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오행을 배우면서 이 강약론을 배우면서 제일 이제 문제에 많이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게 재관이 절지로 가려면 확실하게 꺾어라. 확실하게 꺾어줘야만 이게 크게 뜬다, 이거죠. 이 프리미엄을 자기가 다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죠? 요 팔자는 비슷한데, 그죠? 꽝이라. 요 팔자는 뭐냐면 늘어진 팔자잖아요. 뭐 하려고 왔어, 어디, 그죠? 벨 물을 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왔느냐. 이 차이가 보입니까? 보이죠?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트레이닝이, 여러분들 이제, 그게 뭐냐면, 항상 이거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강약부터 먼저 생각하고, 사주를 보는 습성을 가지니까,
이런 팔자들, 이 팔자가요, 여기에 있는 신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신이 들어오면, 자, 이 팔자 기본적으로 둘 다 신월의 간목주 똑같죠, 그죠? 다 오행적으로 대세는 약이죠, 그죠? 다. 우리 약강론적을 본다면 다 약인데, 예, 이 옷이 이런 모양은 뭐냐면은, 예, 본인이 주관하는 에너지는 상당히 부족한 모양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보통 직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면, 재관이 무너지어서 그냥 그대로 일종의 기명종사라고 비슷해요. 기명종사. 종살격 아시죠? 또는 종제격. 그죠? 또 이렇게, 이런 경우, 이렇게, 재관이 섞여 있으니까 보통 종세, 세력을 쫓아서 그냥 대충 막 묻어 산다는데, 그런 사람도 뭐냐면, 요런 모양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요 모양은 주로 뭐냐면, 배우자 동업, 마누라하고 같이 장사나 사업을 해가지고, 장사가,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오중에 기토가 록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정제가 록을 세우고 있으니까 처의 활동력에 따른, 경제적인 번영이나 발전이 잘 되는 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래 다닌다. 그러니까, 여보, 이러면서, 뭐 도와줄 거 없나? 이러면서, 막 당신은 됐어. 그냥, 뭐 기원이나 가락하고, 알았다 하면서. 그러나 뭐, 그렇게나 말았게나 뭐가, 재의 활동력이 뭐예요? 잘생긴 모양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이나, 뭐 어떤 보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어쨌든 잘생긴 모양, 관이 무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는데, 마누라 똑똑하지, 마누라 일 잘하지, 자식들 똘방똘방하지. 어째 저 영감은 복도 많지. 맨날 하고 다니는데, 마누라 잘 풀리고, 마누라 일 잘하고, 아들 똑똑하고. 그런 사람 안 있습니까? 그죠? 근데 복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역동적인 변화를 이루는 힘이 좀 떨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조건에, 강약 조건에서 약의 조건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자, 이제 요 팔자고 요 팔자고 여러분 보시고 정말 구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착 보는 순간에, 이야, 왔구나. 드디어 이게 절벽끝 나무가 왔구나.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팔자가 제일 더러워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신다, 이게, 모신다, 이게. 감목이 절지 앉아가지고. 극신약에, 임수와도 잘 안 풀리거든, 이래가. 내가 막 오랫동안 봤다 하면서. 근데 실제로 뭐냐면, 최고 몸값을 만드는 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실제로 이제 자꾸 봐나가요. 즉, 재관의 모양새가 감목에 무엇을 결정한다? 품격을 결정한다.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넘어와야 되는 거죠. 넘어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팔자가 불안정 패턴이죠. 그죠? 불안정 패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일종의 합격을, 요 글자가 서로 뭐냐면 합격의 모양을 갖춘 어떤 조건. 그러니까 이게 먼저 뭐냐면 일주를 중심으로 뭐예요? 이게 공망. 그 다음에 격각. 그죠? 재관이 격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라도 뭐예요? 오행적인 대세가 약한 술에 의한 거니까. 이 팔자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뭐예요? 꽝이라. 그죠? 관은 공망하에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 뭐예요? 뭐 푸석푸석한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멋있는 나무 돌멩이가 아니고 잡석 위에요. 그죠? 잡석 위에. 그 다음에 쟤는 쟤인데 영양가가 많아요, 제가. 영양가가 적은 자리에 올라섰으니, 뭐예요? 이게 뭐냐면 크게 용도는 없고 뗄감으로나 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돼야, 궁극적으로 이제 보는 순간 이 팔자 좋은 팔자다. 괜찮은 팔자다. 그럼 이런 팔자는 뭐냐면 사실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너무 늘어져 있어서, 팔자는 태평한데,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역동적인 변화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냥 다복지인이 되는 거죠. 다복지인. 다복지인으로서 그냥 간다. 그죠?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전부 다 표정이 심각해져서
예, 예. 자, 아시겠죠? 예, 이거 훈련을, 정말 자주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예, 이걸 훈련을 자주 해보셔야 되는데,